오늘 오후 4시쯤 충북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. 네, 어제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어린아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네, 이 같은 상황은 외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가 어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벌어진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여긴 또 뭐야? 여기 제가 보기에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여기 좀 높으신- 고위직이십니다. 보세요, 이 시계. 예? 장식도 좀 바뀌잖아요. 원장님이 이게 또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. 네. 원장님이신가 봐요. 아이고 원장님, 아이고 안녕하십니까? 실례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이렇게 또 네, 원장님 반갑습니다. 30년간 불의 흔적을 쫓은 화재 감식 1인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님이십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이제 원장님이시지만은 이제 원래는 화재 감식 전문가이십니까? 화재 감정하는 법과학자라는 게 정확하겠죠.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, 물리학을 또 전문죠. 예, 그 물리학적인 기반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에 뛰어들게 됐죠. 이게 그 원장님이 되시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게 국과수는 원장이 개방직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6%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제가요? 예, 예. 지원을 할 수가 있는. 여기 지원을 하라고요? 다 열려 있습니다. 예.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국과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밖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. 그럼 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근데 아까 보니까 알겠습니다, 원장님. 많이 모르신다고 저희가 그래서 알았어요. 우리 조프로께서는 아까 너무 많이 모른다고 하셨죠. 어디 프로요? 원장님 왜 조프로예요? 프로죠. 왜 아마는 아니고 두 분 다 프로시고 경력의 차이만. 저는 프로가 맞는데 여기는 아직 안 맞죠. 제가 프로. 보니까 프로 맞습니다. 예. 프로. 프로. 저는 PRO, 여기는 FRO. FRO. 아직은- 바로 직전. 예. 네네네. 그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이십니까? 1급이죠. 드디어 만났네. 1급. 이제 프로 입문했다고. 아니 혹시 그 원장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? 하루 일반 공무원 일과하고 똑같습니다. 몇 시에? 다만 이제 9시까지 출근인데 제가 한 8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한테 티탑을 좀 갖자. 아니요, 놀라지 마세요. 강요가 아니고. 그래서 제가 원장님. 원하는 사람 와라. 원하는 사람 와요? 와라. 그랬더니 요즘 손님이 끊겼어요. 아니 그 뭐냐면 9시 네. 스탠바이인데 유프로님이 8시에 와서 스탠바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럼 우리는 9시 스탠바이지만 아니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 쓰시는 게 있습니까, 원장님이? 국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활용. 동호회를 뭐 하고 계세요, 원장님께서도? 저도 많이 하죠. 어떤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까? 저도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. 포지션이 어떻게 되십니까? 물론 투수죠. 야구에 꼭 알겠습니까? 원장님이 뭐 투수한다는데 말릴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원장님이 아니, 축구하시면 스트라이커 아니십니까? 아니에요. 저희 집사람도 오해가 있으신데. 아니에요. 삼형타석 삼진아웃 아닙니까? 우리 집사람들 하지 말라. 공 9개로 끝내는. 아니 좀 원장님 되시기 전에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? 계속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했었죠. 그 화재 감식. 예, 이곳에서. 그럼 저는 사실 화재관식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?
화재가 일어나면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안이 좀 과학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면 현장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도 가고 또 증거물 제출을 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면 분석도 해주고 이러는 걸 하게 되죠. 자연적인 화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방화인지 뭐 이런 것도 다. 방화인지 예, 이게 뭐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불이 나는 예, 시점이 어딘지. 그렇죠. 그다음에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불이 났는지 근데 피해는 그게 왜 생겼는지 안에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대충 그런 게 나옵니까? 나올 때도 있고요. 불이라는 게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소멸되니까 이제 외곽부터 해서 이제 그 연소의 전체 흐름 이걸 좀 보고 발화가 된 원인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나 그런 것들을 차차차차 좁혀 들어가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말 수많은 현장을 가보셨겠어요, 원장님?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현장을 이렇게 좀 가보셨나요?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그때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. 네.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그 제가 취임식 그때는 이제 신부자니까 요원 준비요원으로 뽑혀가지고 차 타고 여의도로 가는 중이었죠. 가다가 5분쯤 갔는데 연구원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내려라, 하차해라, 되돌아와라. 큰 화재가 발생을 했다.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그날 아침에 이제 대구지하철 화재가 시작됐던 거죠. 그래서 그 연도하고 그 시간대 제가 기억하고 있죠. 실제로 그 신원이 전부 다 100% 확인이 못 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중앙로역에 왔던 원래 불난 1079호라는 데는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. 다 대피했어요. 근데 불이 나고 한참 수분 있다가 들어온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량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기관사들끼리 그 통실이라든지 사령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빠른 지시를 못 했어요. 아, 이게 사실 이게 벌써 그 2003년에 2003년이죠.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왜 스펀지로 돼 있는 의자. 예, 맞아요. 그때 맞아요. 거기 보면 그 스펀지로 돼 있는 의자가 거기 다 방염 처리가 돼 있어요. 원래는 이게 방염이라는 거는 불이 났을 때 불이 착화되는 걸 지연시키는 거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앉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사람의 온기, 기름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접촉했던 부분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방염 성능이 제로예요. 그러니까 의자에다 불을 냈는데 의자에서 그 벽면을 타고 그냥 바로 그냥 끌라고 해도 못 끄는 거죠. 워낙 세니까. 사령실하고 교신이 부적절하고 미흡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승객에 대한 대피 명령, 비상조치들을 할 수가 없었죠. 반대쪽에서 오는 기차는 그 상황을 알았으면 지금 불이 났고 근데 그 상황을 몰랐죠. 이게 어디에서 불난 건지. 계속 기다리라고 안내방송만 하다가 큰 그 재난을 맞이한 거죠. 아무래도 그 유가족들, 국민들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. 그 신원 확인하는 팀들이 우리 그 법의학자분들하고 그 유전자 팀들, 이분들은 거의 날 새면서 며칠 동안 다 하셨죠.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그 밤에 야간등 있죠. 그것 때문에 얼굴이 다 타고 그랬어요. 화상도 입고. 야간등 때문에요? 예. 그래서 끝날 때는 뭐 한 번 또 내려갔었거든요, 대구에요. 그때는 딱 내려가면서 그 느껴졌던 게 그 벚꽃이 필 때였었어요. 그때 이제 거의 신원 확인이 돼가지고 가족분들한테 거의 다 인도가 된 상태였었고 그 처음 내려가면서 지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, 이게요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거였었죠. 네. 그래서 그 이후로 안타깝네요. 이제 네. 여러분들 지금 다 겪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하철은 전부 다 의자가 이제 다 타지 않는 그 금속으로 이제 바뀌었죠. 다 예. 바뀌고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금속재로 좀 해놓은 상태죠. 아, 예, 참 정말 뭐 가슴 아직도 아파요. 시간이 지났지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화제였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
아, 예. 방화가 됐든 실화가 됐든 불이 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어느 나라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불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이 나라별로나 어떤 그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에 따라서 또 사회에서 담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난다는 거죠. 우리 업무 끝나고 생맥주 한잔 하러 가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다 이제 비상구가 있어요. 네. 그럼 비상구 한번 열어봅시다. 내지는 비상구 어디입니까? 그러면 종업원들이 어디서 오셨어요? 소방서에서 오셨어요?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제가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. 빨리 우리나라가 그 대피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비상구로 물어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. 여기 비상구 맞습니다. 열어봐 드릴까요? 이게 돼야 불이 나더라도 사람 인명피해가 없어야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주로 전기나 이런 거 사용하는 데서는 먼지가 쌓이면 쌓이지 않게 한다든지 좀 덜 쌓이게 좀 보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스레인지나 주방 이런 데서는 행주나 이런 걸 좀 멀리 하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나갈 때 필요 없는 전기 다 뽑는 습관이 좀 생기고.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향초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. 네네. 향초를 좀 켜고 생활하는 거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? 잘 때는 꺼야죠. 잘 당연한 얘기 좀. 제가 뭐 안 껐다는 게 아니라 향초 켜고 좀 이따 그러면 안 꺼야지 하다가 된다는 잠들어 버리는 얘기예요. 경우가 안 있어요. 된다는 얘기예요. 향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잘 때 이제 넘어지고 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런 게 약간 그 살짝 무슨 뭐 커튼에 이렇게 그렇죠. 맞아요. 붙는다든가. 무의식 중에 자기가 문을 열고 닫고 나갔다. 그 문 열고 닫고 나가는 사이에 바람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바람 때문에 불꽃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.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좀 가족용 소화기라든가 네네. 차량용 소화기. 저도 그런 항상 것도 좀- 구비해 놓고 있어요. 네, 그런 거 좀 구비해 놓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 소화기를 구비만 하시면 안 되고 쓰기 좋은 데다 놔야 돼요. 맞아요.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이제 보기 싫다고 해서 잘 안 보이는 데 창고나. 놓는다든지 여러분들 그 차량용 소화기 트렁크 안쪽 트렁크 보관함 맨 밑에 놓는다든지 불났을 때 어떻게 찾아요? 손 닿는 곳에 손 닿는 곳에. 혹시 그저 뭐 이런 그 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약간의 그런 좀 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? 뭐 또 좀 그런 것도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현장을 안 나가지만 그 실무자 때는 저도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에 화재 현장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는 차마 현장에서도 그렇고 조사를 하면서도 거의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.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죠. 그러니까요.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더군다나 대피로를 찾아서 피난로 찾아서 어떤 구석에 가서 이렇게 특히 몇 명 어린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뭉쳐 있어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이제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거는 정말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죠. 이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. 예. 예. 인천시 용현동 빌라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가운데 동생이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많죠. 우선은 건물이 이제 쓰러질 정도가 되지 않는지 또 전기가 지금 살아서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될 위험은 없는지. 가스가 뭐 터질 만한 게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 주로 보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찰 화재 이런 경우에 나갔다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. 아시다시피 사찰이라는 것이 전부 그 나무로 된 나무죠. 구조입니다. 네. 그게 시커멓게 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탄지를 모르고 그 위로 걷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밑으로 한 1, 2m를 떨어진 적이 있어요. 1~2m를요? 예. 근데 다행히 내려가다 다음 나무에 걸려서 옷만 많이 찢어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 구조물 같은 데 못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모르고 가다가 이제 이 머리 찢기는 일들이 좀 많고요. 지금은 이제 안전모나 이런 장구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습니다. 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원장님이 되시고 좀 자주 하시는 말은 뭐가 있어요? 원장이 되고 나서는 좀 우리 직원들이 듣기엔 잔소리겠죠. 뭡니까? 지금 이제 감정에 대해서는
저 품질 좀 높이자. 그다음에 우리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하자. 뭐 이런 얘기.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감정기관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는 곧 세계의 최고가 돼야 된다. 어떤 세계에다 우리가 의지할 때가 없을 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품질을 좀 높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. 유도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우리 갑자기 생각난다. 우리 저기 카메라 감독님은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 있어요? 이거 돌았어가 뭔지 아십니까? 예. 카메라에. 카메라가 이제 켜졌는지, 아 그런 돌았어. 레크로 되는지. 예. 도라서가 그런 도라서입니다. 예. 아 그렇습니다. 너 돌았어? 이런 도라서가 아니고. 잠시 제가 다른 생각. 다른 생각하셨구나. 너 오해하실 돌았어? 수가 있는데 빨간불이 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야 이제 녹화가 되니까. 그렇군요. 업계 얘기를 아주 원장님께. 예. 항상 그 이쪽 일을 하면서 얻은 결론인데요. 죽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지가 않다.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. 그 죽음의 사연들을 보면 거의가 다 정말 오묘하고 아주 몇 가지가 겹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날도 뭐 목욕탕에 안 가기로 했는데 다른 약속이 캔슬되면서 에이 그럼 목욕탕을 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약속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바람에 그 타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내 밖에 있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어떤 건강한 삶, 내 의지대로 삶을 지속한다는 것, 내가 꿈꿔가는 것을 하나씩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. 그게 이제 어떤 신의 은총 같은 그런 복이죠.